드디어 해봅니다. 제가 만든 모형으로 하는 깜짝 카메라. 오늘 타겟은 눈치 빠른 울 엄마. 오늘은 이 솥에다가 고등어 솥밥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고등어가 아니고 차갑고 청정한 바다에서 온 노르웨이 고등어. 오늘은요, 이 타이머랑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순공 시간 재듯이 순수 작업 시간을 한번 재볼 거거든요. 작품 하나 만드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 하는 질문을 제가 꽤 많이 받는데 사실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노르웨이 고등어 솥밥을 만드는 데 드는 이 순수 작업 시간만 한번 카운트를 해볼게요. 사실 만든 작품으로 남들 속이기 해달라는 요청은 되게 꾸준히 있었는데요. 재밌는 반응을 잘 담아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이때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콘텐츠 기획한다고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식 모형으로 상대를 속이려면 제가 상대한테 그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어쩌면 이건 기회다. 콘텐츠를 핑계로 이때까지 내가 대접하지 못했던 사람을 대접할 기회. 그래서 이번 타겟은 떨어져 산다는 핑계로 자주 못 보는 엄마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한참을 작업하고 있었는데 타이머가 19분밖에 안 된 거예요? 혹시? 하나, 둘, 셋, 넷. 찾아보니까 99분 59초까지만 카운트가 된대요. 바로 더 비싼 타이머를 결제했습니다. 일단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양면 모두가 현실적인 모형을 만들 건데요. 딱히 양면이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입맛을 2배로 돌게 하기 위해서 살 부분도 만듭니다. 고등어 고기를 흰쌀밥에 올려서 크게 한 입 먹으면 진짜 입맛 돌잖아요. 이 맛돌이 고등어의 생명은 촉촉함과 통통함이거든요. 노르웨이 고등어는 풍부한 육즙과 큼직한 크기가 특징인데 노르웨이 고등어임을 확인하려면 이걸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시푸드 프롬 노르웨이 마크가 이 제품이 노르웨이 수산물임을 보장하는 마크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간식 많이 까먹으면 저처럼 포동포동 살이 오르잖아요? 반대로 고등어는 노르웨이 바다처럼 차갑고 청정한 환경에서 잘 성장한다고 해요. 플랑크톤을 먹으면서요. 덕분에 노르웨이 고등어는 지방 함유량이 높아서 고소하고 육즙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선별을 거친 품질 좋은 친구들이 금냉 상태로 우리 집에 오는 거죠. 이제 껍질을 만들 차례입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껍질은 어떻게 만들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좀 민망하지만 맞습니다. 더 새로운 걸 가져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게 딱인 걸 어떡하겠어요. 사실 껍질은 이렇게 제가 2가지로 테스트를 좀 해봤었는데 심지어 둘 다 은박지 베이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은박지를 조각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고등어 껍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액상 클레이를 발라서 구워줄게요. 살살 떼볼게요. 이런 질감으로 나왔습니다. 구멍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수를 하려는데 찢어 먹었어요. 다행히도 딱 쓸 수 있을 만큼만 찢어졌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영상에선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없지만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로켓을 타고 새 타이머가 도착했어요. 기존의 타이머는 지금 14분 47초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 이미 99분 59초를 4바퀴 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까지 총 414분 43초. 이만큼은 나중에 새 타이머에다가 반영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채색합니다. 왠지 에어브러쉬를 써야 할 것만 같은 작업이지만 오늘은 오직 붓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노르웨이 고등어의 선명한 타이거 무늬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껍질 뒷면에 붓으로다가 그려줄게요. 이 무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 마냥 선명할 수 있다니 자연은 참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르웨이 고등어는 바다의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선명한 이 타이거 무늬는 이게 노르웨이 고등어임을 바로 알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이 위로 차곡차곡 수십 겹의 레이어를 쌓으면 됩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생선 특유의 느낌을 내줄 메탈릭 파우더를 써줄게요. 이렇게 한번 깔고 중간중간에 물감에도 섞어가면서 쓸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언제 수십 겹 쌓고 앉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게 제일 속 편하고 또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시간을 살살 녹여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촉촉하고 바삭바삭해 보이나요? 이제 점점 고등어 구이의 모습이 돼가고 있어요. 아쉬운 부분은 물감이랑 레진으로 좀 더 만져주면 됩니다. 노르웨이 고등어가 시즌일 때는 지방 함유율이 30%까지 달한대요. 그래서 더 건강하고 촉촉하고 고소하다고 하니까 이 육즙이 참 중요합니다. 바니쉬랑 레진을 충분히 발라서 노르웨이 고등어의 촉촉한 육즙을 한 번 더 표현해 줄게요. 껍질 채색부터 고등어 완성까지 총 이만큼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녹진한 맛의 노르웨이 고등어랑 대비되는 산뜻한 재료를 곁들여 줄게요. 먼저 쪽파. 고등어의 맛을 뒷받침해주면서 요리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줄 겁니다. 탄성이 있는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쪽파스트 빨대를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세로줄 질감을 넣고요. 구워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뺍니다. 컬러를 좀 더 추가해서 촉촉촉 완성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강해가지고 살짝 색을 좀 더 얹어줬어요.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가니쉬로 레몬도 얹어줄 건데요. 우리 지난 영상에서 만든 몰드를 써줄게요. 지난번에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발전을 시켜봤어요. 지난번이랑 다르게 만든 부분은 일단 첫 번째, 화이트를 아주 조금 섞은 레진을 과육 부분에 발라서 이 과육의 알갱이 느낌을 좀 더 도드라지게 해봤고요. 두 번째, 과육에도 무광이랑 유광 바니쉬를 적절히 섞어서 너무 인위적인 광택이 나지 않도록 표면에 발라서 광택을 조절해줬습니다. 이제 냄비에 배치만 하면 돼요. 오늘은 냄비가 큼직해서 쌀알이 아주 잔뜩 필요합니다.
고등어는요, 이렇게 꽁꽁 싸서 중앙에 놔줬어요. 제가 촬영하기 전에 연습삼아 실제로 솥밥을 한번 해보니까 밥이 부분 고슬고슬 뭉쳐있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꽤 평평하게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쪽파도 넉넉히 뿌려줍니다. 그리고 고등어는 빼둔 상태로 레진이 굳을 때까지 뜸을 들여주면 노르웨이 고등어의 큼직한 크기와 풍부한 육즙을 담은 솥밥 완성입니다. 이제 엄마를 맞이하러 가볼게요. 촬영을 도와달라는 핑계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그 촬영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모형을 만든 이 똑같은 솥을 하나 더 사서 엄마한테 대접할 진짜 솥밥도 준비를 했어요. 아, 여러분, 여기서 공개할게요. 이번 작품의 총 작업 시간은 22시간 53분 15초입니다. 거의 23시간이 걸렸네요. 하지만 이 노르웨이 고등어는 이렇게 포장 한 번만 뜯으면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죠. 차갑고 청정한 노르웨이 바다에서부터 선진화된 품질 관리 기술과 노하우로 1년 내내 쉽게 맛있는 고등어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이 진짜 솥밥은 다용도실에 이렇게 잠시 숨겨놨어요. 모형 냄비가 너무 차가운 것 같아서 뚜껑도 온기 있는 걸로 바꿔줬고요. 장갑도 옆에 놔뒀습니다. 떨리네요. 작네. 그럼 밖에 두고도 조금 익히면 되겠다. 고등어 솥밥 했어. 고등어 솥밥? 우와, 맛있더라고. 맞아. 이거 파스타 르크루제 큰 거는 아니야. 뭐야. 그거 막 비벼야 되거든? 그래? 그거 주걱 갖고 한 번만 비벼. 이거 밥이야? 모형이지? 너 일부러 엄마한테 그런 거니? 응? 와, 내가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 엄마가 어떻게 할까? 이거 우리 먹자. 여기 카메라 있으니까. 여기도 있어. 지금 찍고 있는 거야? 그래? 안녕. 몰랐지. 콘텐츠를 위해서 이때까지 많은 것들을 사고 만들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하는 따뜻한 한 끼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고등어 필렛도 잘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조리할 수도 있고 영양도 풍부하니까 여러분도 꼭 이 시푸드 프롬 노르웨이 마크를 확인하셔서 차갑고 청정한 바다에서 온 노르웨이 고등어로 건강한 한 끼를 드셔보세요. 단연코 특별한 선택이 될 겁니다. 몽중다가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